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했던 한인 가족 3명이 실종돼 현지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 여행 주의 경보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교육부 해체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계란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추천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한인 가족 3명이 실종돼 현지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한 뒤 라스베가스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같은 날 해당 지역에서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경찰은 사고 연루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애리조나주 4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의 영상입니다. 화재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불에 타고 찌그러졌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인해 발생한 이날 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행 중이던 한인 가족 3명은 이 지점에서 발신된 GPS 신호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69살 김태희 씨, 64살 김정희 씨, 23살 이지연 씨 등 3명입니다. 일가족인 이들은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을 위해 방문했다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렌트카를 이용해 40번 고속도로를 따라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오던 중 행방이 끊어진 겁니다. What we used is we were able to follow the rental car that they had, which was a 2024 BMW, which had a GPS tracking in it, and we were able to find a location on Interstate 40, roughly milepost 160, 160.5. And that is the last known location of that vehicle at this time. 경찰은 실종 당일 4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과정에서 한인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헬기로 수색했지만 마지막 GPS 신호를 끝으로 이들 가족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신용카드 이력도 조회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LA 총영사관도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애리조나 현지에 담당 영사를 보내 실종된 한인 가족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Consulates out of Phoenix, and yes, they have been up here the past couple of days, and our search and rescue staff has been working with them. They're all three South Korean nationals. 당국은 이들 3명의 행방을 아는 사람들에게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 여행주의 경보를 강화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오늘 미국 여행자들에게 입국 절차와 비자 요구 사항을 철저히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민당국은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통보는 독일 정부가 미국 여행자 경고를 강화한 이후 나온 것으로 독일 국민 3명이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교육부 해체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교육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학생들의 교육 업무를 주정부에 맡길 것이며 주지사들이 경이로운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방 장학금인 펠그랜트와 장애 학생의 특수교육 지원 등 주요 기능은 유지해 다른 기관에 재분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해체로 인해 주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 수준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하려면 연방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연방 하원이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는 스탠포드대와 카네기 멜론 대학 등 6개 대학의 서한을 보내 중국 유학생들의 학비 출처와 연구 참여 현황 등의 정보를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유학생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라일리 무어 하원 의원은
중국 국적자의 학생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중국 비자 중단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외국인 혐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한국산 계란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연방 농무부 장관은 오늘 업계 관계자들과 통화에서 터키와 브라질은 물론 한국산 계란 수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또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연구에 최대 1억 달러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수백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며 계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란 한 알이 1달러를 훌쩍 넘었는데 농무부는 올해 계란값이 4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추천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은 어젯밤 팍스뉴스에 출연해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기업가이자 리더라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이 뉴스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테슬라 주식을 사라. 다시는 이렇게 저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주요 매체들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불매운동 등 공격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상무장관까지 나서 도우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맡은 이후 42% 떨어졌으며 상무장관의 어제 발언 직후 1.7% 내려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48살의 조나단 김 씨는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씨에게 접근하자 김 씨는 도주를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과 입술 등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김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4월에도 아이오와 대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어젯밤 시카고 교외에서 최고속도 시간당 90마일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토네이도로 주택이 여러 채 파손됐고 전봇대가 뽑히기도 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 초등학교 체육관의 지붕도 날아갔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수업이 끝난 후 발생한 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몬로 카운티 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국과 경찰국 그리고 플로리다 숲서비스국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카드 사운드 로드와 1번 국도는 양방향이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지만 공기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80번 고속도로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워튼 지역 관계자는 수요일 발생한 싱크홀로 80번 고속도로 양방향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교통부는 15피트 크기의 싱크홀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싱크홀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고속도로 수리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이 한국 국적기 최초로 미주 노선의 마일리지 전용기를 운영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황금 노선인 LA와 뉴욕 노선에 마일리지 항공기를 투입하며 총 6번의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과 5월에는 LA 노선에, 6월에는 뉴욕 노선에 총 1,870개의 마일리지 좌석이 제공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전용기를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헌재는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한성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묵인 방조하고 계엄 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변론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계획에 반대했고 묵인 방조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입니다. 당초 헌재가 계엄의 위헌 위법성 쟁점이 겹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한 총리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판단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게 됩니다. 헌재는 어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SBS에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네, 미국이 오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각각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휴전 중재에 나섭니다. 앞서 세 나라가 합의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부분 휴전에 이어 후속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는 24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전문가 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거라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한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과 회담을 진행할 거란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України з Америкою, а потім, як казали американські партнери, чоловічна дипломатія, а потім Америка з Росією. Або це буде паралельні такі зустрічі.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종전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선 그건 종전 제한이 아닌 최후 통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단 한 번도 중립국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소유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선 모든 원전은 우크라이나인의 것이라며 미국 측과 소유권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오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러 전문가급 회담이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러 정상이 통화해서 흑해협정 재개에 관해 논의했다며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 2023년 7월 종료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장관급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민감 국가 명단에서 삭제하는 걸 우선 협의하고 이게 안 되면 다른 건설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관세 문제에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넣은 것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되 안 되면 건설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한미 간에 과학기술 협력하고 산업 협력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민감국가로 계속 남아있으면 절차적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무 협력에 큰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 시간 목요일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금요일엔 상무부 장관을 면담합니다. 특히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 노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당장 상호 관세를 면제받긴 어려워 보이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판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임기 내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내
이 양국 간의 교육의 틀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라 저희는 길게 보고. 현대차가 다음 주 조지아주 공장 준공식을 열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성공 사례를 설명하면서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 현지화를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미국 농무부는 달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달걀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미 경제 협력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기술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5분만 충전하면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탱크 수준의 방어력을 갖춘 코팅 기술을 잇따라 내놨는데 중국의 이런 공세에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비아디가 공개한 메가와트 슈퍼 충전 시스템입니다. 1초에 2km, 5분 내 400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하는 초고속 충전으로 휘발유 차량 주유와 전기차 충전의 속도 차이를 없앴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15분 충전 320km 주행에 크게 앞섭니다. 앞으로 설치할 4천여 개 충전소에서 실제 이런 성능을 보여준다면 전기차 업계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正式开启了油电同速的全时代，让充电从人等车变成车等人。 시장에선 테슬라가 충전 기술 선두주자에서 후발주자로 전락했다거나 비아디가 일부 글로벌 업체를 폐업시킬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1000V, 1000A의 초고전압, 고전류 충전 방식이 얼마나 안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지난해 첫 전기차 출시 1년 만에 20만 대를 판매한 샤오미. 배터리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CEO가 직접 방탄 코팅을 입힌 수박을 6층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샤오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코팅 소재가 탱크 수준 방어력을 갖췄다고 자랑한 겁니다. 这就是我们刚才摔下来的西瓜，哇，这个西瓜，看看一点问题都没有，你看。 전기차 인기에 힘입은 샤오미는 지난해 순이익이 5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미국 테슬라의 중국 공장 출하량은 작년보다 49%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중국 기업들이 이제 앞선 기술들까지 선보이면서 전기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제48회 갈라 어워드 행사에서 지난 7년간 PCB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 헨리 김 행장이 올해 경영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베벌리 힐튼에서 열린 LA 한인상공회의소 갈라 행사에는 한인 상공인들은 물론 한인과 주류 인사 4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합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30빌리언에 도달했고 앞으로는 50빌리언에 도달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그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온라인 디지털 뱅킹 강화하면서 계속 그 익스팬드를 해나가겠습니다. 최고 기업인상에는 최규선 더 파인 리조트 CEO, 혁신 기업가상엔 노상일 NGL 트랜스포테이션 대표, 그리고 리킴 홈쇼핑월드 대표가 글로벌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법무법인 바른이 최고 국제로펌상을, 그리고 김진정 ACI 법률그룹 대표가 최고 법조인상을 받았으며 차세대 리더상은 샘김 더 베벌리 힐튼 총지배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진덕 정경식 재단이 한국어반을 지원하기 위해 로엘 고등학교에 $20,000를 전달했습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주말 동안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은행은 최신 기능과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내일 오후 5시부터 24일 새벽 5시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다음 달 전기 가스 요금에서 평균 $137를 환급받습니다. 주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24억 규모의 크레딧이 지급된다며 전기요금은 최소 $35에서 최대 $259, 가스요금은 최소 $54에서 최대 $87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카드가 올해 말까지 발급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승객의 65%가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인 옴니를 사용하고 있다며 32년 만에 메트로카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카드는 판매가 중단된 후 최소 6개월 동안 작동할 예정입니다. US 태권도 아카데미가 12년 연속 하포드 카운티의 최고 무도 도장에 선정됐습니다. 볼티모어 선 잡지 하포드 매거진은 지난 2013년부터 태권도와 쿵푸, 가라떼 등으로 지역사회의 태권도 위상을 높이며 발전에 기여했다며 US 태권도 아카데미를 베스트 오브 하포드 2025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덕 정경식 재단이 한국어반을 위해 로웰 고등학교에 2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김한일 대표는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한미동맹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로웰고 한국어 수업을 위한 2만 달러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가족 실종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내비게이션이 교통사고 발생 지역을 피해 안내해 주었길 바란다며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며 3월 20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